한국에 온 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부모님께는 아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정착하기로 했다는 사실을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바니아에서 온 26살 여자예요. 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질 수도 있지만 혹시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 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알바니아라고 하면 생소하신 분들도 많겠죠. 유럽 남동부 발칸반도에 위치한 작은 나라입니다. 자연경관은 아름답지만 경제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특히 청년 실업률이 심각해서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이 어려운 게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고 어머니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할 수는 없었어요. 건설 경기가 나빠질 때마다 아버지는 일거리를 못 구할 때가 많았고 어머니의 가게도 손님이 없어 문을 닫는 날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꾸미는 걸 정말 좋아했어요. 친구들이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꺼내서 거울 앞에서 이것저것 발라보곤 했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살 돈이 없으니 연필을 부드럽게 깎아서 아이라이너처럼 쓰기도 했어요. 대학교에서도 전공과 상관없이 항상 뷰티 콘텐츠를 찾아보는 게 제 유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한국의 K-팝 아이돌과 K-드라마를 접하게 되었어요. 한국 연예인들의 메이크업은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껍고 인위적인 화장이 아니라 마치 원래 피부가 좋은 것처럼 보이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뷰티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대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몇 달 동안 취업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알바니아에서는 취업하려면 백이 있거나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저는 둘 다 없었습니다. 뭐라도 해라. 집에서 놀고만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대학 보내는 돈을 아꼈을 거야. 부모님과의 다툼이 점점 늘어났어요. 저는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현실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보자. 처음엔 저도 이 생각이 황당하다고 느껴졌어요. 한국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직업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걸 배울 기회라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을 꺼냈어요. 한국에 가서 뷰티를 배워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돈이 남아돌아. 그냥 여행 겸 다녀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단칼에 반대하셨고 저는 결국 혼자 준비해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아니면 평생 경험해보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동안 아르바이트로 조금씩 모아둔 돈을 탈탈 털었어요. 유럽에서 한국까지 가는 비행기 표는 비쌌지만 그래도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비는 어떻게든 직접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께는 잠깐 다녀올게요. 라고 거짓말을 하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도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걸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적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가 착륙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공항 내부는 엄청나게 넓었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도 어딘가 질서 정연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설렘도 잠시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한국에 온 건 좋았지만 당장 어디서 지낼지, 어떻게 돈을 벌지 고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며칠을 지냈어요. 그런데 오래 머물기에는 가격이 부담됐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생활하려면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렇다고 관광비자로 온 제가 쉽게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우선 저렴한 고시원부터 알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 다녔어요. 다행히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면 되는 고시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방은 작았지만 그래도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됐어요. 이제 중요한 건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우선 한국어를 더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본적인 회화는 독학했지만 막상 한국에 오니 빠른 말 속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무료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외국인을 위한 무료 한국어 수업을 제공하는 센터를 발견했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어요. 처음엔 음식점에서 설거지나 주방 보조 같은 일을 알아봤지만 대부분은 한국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했어요. 결국 저는 외국인들이 많이 하는 일을 찾아보았고 한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게스트하우스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글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못해도 괜찮아요. 기본적인 영어 소통 가능하신 분 환영. 이거다 싶었어요. 저는 바로 지원했고 다행히 사장님이 영어가 가능한 분이라서 간단한 면접을 보고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서 객실 청소를 하고 침대 시트를 교체하는 일이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숙소 손님 중에는 외국인도 많아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온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뷰티를 배우는 것이었죠. 그런데 학원에 다닐 돈도 없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부터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우선 올리브영에 가보기로 했어요. 올리브영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헬스앤드 뷰티 스토어였어요. 여기에는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제품들이 정말 많았어요. 저는 매장에 들어가자마자 한참을 돌아다니며 신기한 듯 제품들을 구경했어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직접 써볼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 저는 한국 메이크업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하나하나 직접 발라보며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는 피부 표현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쿠션 파운데이션을 얼굴에 발라보고 질감을 비교해봤어요. 또 틴트와 섀도우를 테스트하면서 한국 특유의 자연스럽고 투명한 발색을 경험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그냥 혼자 체험하는 걸로 끝내지 말고 기록으로 남겨보면 어떨까? 그래서 저는 메모장에 제품별 특징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제품이 어떤 느낌인지, 발색은 어떤지, 지속력은 얼마나 되는지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진도 찍게 됐고 영상도 찍어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이걸 인터넷에 올려보면 어떨까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와 SNS 계정을 만들어서 하나둘씩 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 기대 없이 올렸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특히 외국인이 직접 체험한 한국 화장품 리뷰라는 점이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다가간 것 같았어요. 외국인이 한국 화장품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신기해요. 와, 이런 시선에서 리뷰를 보니까 또 다르네요. 조금씩 팔로워가 늘어나고 댓글도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가능성을 생각하게 됐어요. 어쩌면 이걸 내 진짜 길로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점점 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올리브영 제품 리뷰로 시작했지만 점차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유튜브에서 전문적인 메이크업 강좌를 찾아보며 따라해보고 직접 실험해보고 그 과정을 기록하면서 점점 더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단순한 외국인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뷰티를 배우며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덧 한국에 온 지도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부모님께 연락이 왔어요. 언제 돌아오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에 잠깐 다녀온다고 했던 저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을 계속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핸드폰을 손에 쥐고 멍하니 있었어요. 바로 답장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엄청 화내실 텐데 결국 저는 조금 더 있어 볼게요. 아직 정리할 게 많아요.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자 곧바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돈은 있니? 언제까지 그렇게 있을 건데? 아직 공부할 것도 있고 경험 쌓을 것도 많아서요. 그럼 빨리 돌아와. 한국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부모님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화가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을 알면서도 쉽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점점 제 길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부모님께는 여전히 무책임한 딸로 보일 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냥 막연히 한국에 머무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뭔가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블로그와 SNS 계정의 반응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록용이었던 화장품 리뷰가 점점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리뷰하는 방식이 신선하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 영어와 알바니아어로 후기를 남기니까 해외 사용자들의 반응도 좋았어요. 그러던 중 한 화장품 브랜드에서 DM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제품을 사용해보고 리뷰를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가 평소 좋아하던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직접 연락을 주다니. 떨리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메일을 열어보니 한 유명 브랜드에서 쿠션 파운데이션 신제품을 보내줄 테니 솔직한 리뷰를 남겨달라는 내용이었어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제품을 받아서 사용해보고 후기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저는 제품을 테스트하면서 상세한 사용 후기를 정리했어요. 커버력 얇게 발라도 피부 결점을 자연스럽게 가려줌. 지속력 하루 종일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는 편. 발림성 촉촉하지만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 색상 자연스러운 톤업 효과. SNS에 리뷰를 올리자 생각보다 많은 반응이 왔어요. 외국인이 직접 써본 한국 쿠션이라니. 너무 흥미로워요. 한국 쿠션 고민 중이었는데 리뷰 보고 결정했어요. 그 후로 점점 더 많은 브랜드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어떤 곳에서는 대표적인 수분 세럼을 보내줬고 어떤 브랜드에서는 요즘 핫한 틴트 제품을 제공해줬어요. 이제 정말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하나의 현실적인 문제가 다가왔어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머물려면 비자가 필요했어요. 관광 비자로는 오래 있을 수도 없고 정식으로 일할 수도 없었어요. 저는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는 방법을 하나하나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D10 비자, 즉 구직 비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 비자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비자였어요. 문제는 이걸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거였죠.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저는 한국에서 취업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어요. 비자 상담을 해주는 센터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관련 서류도 준비했어요. 그러던 중 화장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SNS 마케팅 담당자를 찾는다는 공고를 발견했어요. 이거라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지원했어요. 그리고 인터뷰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인터뷰 당일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회사에 갔어요. 면접관들은 제 SNS 계정을 이미 확인한 상태였고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화장품을 리뷰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국의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기술은 정말 뛰어나고 저는 이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요. 면접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합격 소식을 들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저는 한국에서 제 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어요. 그러나 아직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께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거였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단순히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일도 하고 있고 제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참 후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괜찮은 거야? 네, 저 정말 행복해요. 그제야 부모님도 조금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납득하신 건 아니겠지만 예전처럼 무조건 반대하시지는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결국 내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어. 이제 남은 건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께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부모님께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SNS에 꾸준히 콘텐츠를 올리면서 팔로워도 점점 늘어났어요. 협업하는 브랜드도 많아졌고 이제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진짜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한국 뷰티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단순히 화장품을 리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 뷰티 문화를 해외에 알리는 역할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인터뷰 이후 더 많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작은 세미나에서 강연을 하게 되고 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협업 제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힘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돈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받은 월급이었고 제가 직접 일해서 번 돈이었어요. 부모님이 그동안 저를 걱정하셨던 걸 알기에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었습니다. 송금이 완료된 후 저는 부모님께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처음 번 돈이에요. 많이는 아니지만 생활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 부모님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어요. 이게 다 뭐야? 이렇게 큰 돈을 보내도 되는 거야? 아빠, 이제 저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고 계셨습니다. 우리 딸,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이 처음으로 저를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부모님과의 전화는 오랫동안 이어졌어요. 우리 딸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너 한국 간다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한 줄 알았어. 그래서 믿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걱정보다도 화가 났었어. 그런데 이제 보니 우리가 틀렸구나. 어머니도 울먹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보고 싶다. 우리 딸.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한국에서 혼자 버티는 동안 부모님께 서운했던 감정도 있었지만 결국 저를 믿어주지 못한 게 아니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곧 한국으로 초대할게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셨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보여드리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한국에서 성공해서 부모님께 떳떳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는 더 바빠졌어요. SNS를 통한 뷰티 콘텐츠 활동도 활발해졌고 협업하는 브랜드도 많아졌어요. 덕분에 고시원에서 나와 작지만 아늑한 월세방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도 매달 용돈을 보내드리면서 안부를 전했어요. 이제 부모님도 더 이상 걱정하는 대신 저를 응원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할 날이 왔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부모님도 저를 보자마자 저를 꼭 끌어안으셨습니다. 와, 여기가 한국이구나. 부모님은 공항부터 연신 감탄을 하셨어요. 공항이 이렇게 크고 깨끗한 곳은 처음 본다며 사진을 찍으셨죠. 우리 딸이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제가 사는 작은 월세방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내가 직접 일해서 이런 곳까지 마련했다니 장하다. 그렇게 부모님과 함께 한국 여행을 시작했어요. 부모님께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하나둘씩 현실이 되어 갔습니다. 한국의 도심을 거닐며 높은 빌딩들과 깔끔한 거리, 잘 정돈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며 부모님은 연신 놀라셨어요. 이렇게 깨끗하고 교통이 편리하다니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다. 부모님과의 한국 여행은 정말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부모님께 한국을 제대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 중에서도 한국 음식을 꼭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원래도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걸 좋아하셨지만 한국 음식은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한국의 다양한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과 유명한 맛집을 돌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부모님을 데리고 간 곳은 광장시장이었어요. 시장에 도착하자마자 부모님은 눈을 반짝이셨어요. 이렇게 활기찬 시장은 처음 봐. 음식 냄새도 너무 좋다. 아버지는 커다란 철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빈대떡을 유심히 바라보셨어요. 저건 뭐야? 피자 같은데? 아빠, 저건 빈대떡이에요. 한국식 전통 부침개 같은 거예요. 갓 부쳐진 바삭한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문 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셨어요. 오, 바삭하면서도 고소한에 술 한 잔에 먹으면 딱 좋겠어. 저는 웃으며 아버지를 위해 막걸리를 한 사발 따라드렸어요. 아버지는 한 모금 마신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니는 전통시장 안을 둘러보며 이것저것 구경하시다가 한과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추셨어요. 이건 뭐야? 과자인데 모양이 참 예쁘네. 엄마, 이게 한국 전통 한과예요. 약과랑 유과인데 엄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꼭 소개해 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는 한 조각 집어 한 입 드시더니 곧바로 감탄하셨어요. 이거 너무 맛있다. 달콤하고 쫀득하네. 저는 엄마를 위해 약과와 유과를 몇 봉지 사드렸어요. 어머니는 기뻐하시며 가방에 꼭 챙겨 넣으셨어요. 이건 집에 가서도 먹어야겠다. 다음으로 부모님을 모시고 간 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었어요. 한옥 골목길을 걸으며 부모님은 전통적인 한국 가옥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셨어요. 이런 집에서 살아보고 싶네. 고즈넉한 분위기가 정말 좋아. 아빠, 옛날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지금은 거의 전통 문화재로 남아있지만요. 한옥마을을 구경한 뒤 저는 부모님을 한정식 집으로 안내했어요. 한옥 스타일의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맛보는 한정식은 부모님께 더욱 특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 위에는 다양한 반찬과 국, 고기 요리, 나물이 가지런히 놓였어요. 이렇게 반찬이 많다고? 이걸 다 먹어도 돼? 네. 한국에서는 반찬이 이렇게 여러 개 나와요. 원래 리필도 가능해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익은 갈비찜을 한 입 드시더니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건 정말 최고다. 고기가 입안에서 녹아. 어머니는 잡채를 드셔보시더니 눈을 반짝이셨어요. 야채랑 면이 이렇게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다니. 집에서도 만들어 보고 싶다. 저는 부모님이 음식을 맛보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특히 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전통주가 큰 인기를 끌었어요. 아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 전통 술이에요. 아버지는 작은 잔에 따라준 술을 한 모금 마셔보시더니 깊은 맛에 감탄하셨어요. 오, 이거 부드러우면서도 깊은 맛이 있네. 내 덕분에 별걸 다 경험해본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보며 웃으시더니 디저트로 나온 식혜를 한 모금 드셨어요. 이거 달달하면서도 시원하니 너무 좋다. 내가 왜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 것 같아. 밤이 되자 부모님을 데리고 명동 야시장으로 향했어요. 여긴 정말 사람이 많네. 밤인데도 이렇게 활기차다니. 명동 거리를 걷다 보니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이 보였어요. 저는 부모님께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이건 매콤한 떡 요리인데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먹어요. 아버지는 한 입 드시더니 매운맛에 깜짝 놀라셨어요. 오, 맵지만 맛있네.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어머니는 호떡을 한 입 드시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이건 꿀이 들어있구나. 겉은 바삭한데 안은 달달하니 너무 맛있어. 부모님은 명동의 화려한 밤거리를 걸으며 한국 여행을 마음껏 즐기셨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열심히 찍으셨어요. 이거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다들 부러워하겠지? 부모님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내가 한국을 선택한 게 정말 잘한 일이었구나. 부모님과 함께한 한국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내가 좋아하는 걸 배우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꿈이 더 구체적으로 변했고 이제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나만의 브랜드를 만드는 것. 하지만 단순히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부모님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부모님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알바니아의 현실은 힘들었고 안정적인 직업도 없으셨어요. 저는 부모님이 더 이상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나 SNS 협업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 이름을 건 뷰티 브랜드를 만들자. 한국에서 배운 뷰티 노하우와 한국 화장품의 우수성을 담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하나하나 배우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갔어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어요. 이 브랜드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부모님을 한국으로 완전히 모셔와야겠다. 부모님은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여행 동안 너무 행복해 하셨어요. 여기서 살면 정말 좋겠다. 부모님의 그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저를 위해 달리는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 부모님을 다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게 저의 새로운 목표였어요. 한국은 내게 기회를 준 나라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 기회를 더 크게 키울 차례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저는 끝까지 도전할 것입니다. 부모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그날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